안녕하세요. 밤마다 다리가 저려서 잠 못 이루시는 분 계신가요? 만약 그렇다면 오늘 이 내용이 여러분께 상당한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지금 당장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밤에 다리가 저린 가장 큰 원인은 바로 마그네슘 결핍과 하지불안 증후군입니다. 그리고 해결법은 생각보다 간단해요. 마그네슘이 풍부한 호두 5개만 드셔도 당장 오늘 밤부터 상당한 개선을 느끼실 수 있어요. 하지만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대부분의 분들이 이 간단한 방법도 잘못 적용해서 오히려 증상을 악화시키는 치명적인 실수를 범하고 계시거든요. 그 실수가 무엇인지는 나중에 꼭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실 의학계에서는 이미 오래전부터 알고 있던 사실이에요. 미국 수면의학회의 최근 발표에 따르면 50대 이상 성인 중 무려 37%가 밤에 다리 저림으로 수면 장애를 겪고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중에서 정확한 원인을 아는 사람은 고작 10%도 안 된다는 게 더 큰 문제예요. 왜 이런 일이 벌어질까요? 첫 번째 이유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다리 저림을 단순히 나이 탓으로 돌리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는 병원에서도 혈액 검사 결과가 정상이면 괜찮다고 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하지만 혈액 속 마그네슘 수치가 정상이어도 세포 안의 마그네슘은 부족할 수 있어요. 특히 중년 이후부터는 몸에서 마그네슘을 흡수하는 능력이 급격히 떨어집니다. 게다가 스트레스, 커피, 술은 우리 몸에서 마그네슘을 빼앗아가는 주범들이에요. 하루에 커피 3잔만 마셔도 하루 필요한 마그네슘의 절반이 소변으로 빠져나간다고 하니까요. 그럼 지금부터 여러분이 왜 밤에만 유독 다리가 저린지 그 원리를 하나씩 풀어보겠습니다. 먼저 우리 몸의 생체 시계 이야기부터 해보죠. 낮에는 활동하느라 바쁘니까 뇌가 다리의 작은 신호들을 무시해요. 마치 시끄러운 카페에서는 작은 소리가 들리지 않는 것처럼요. 그런데 밤에 조용해지면 뇌가 갑자기 예민해져서 낮에는 못 느꼈던 다리의 불편함을 강하게 느끼게 됩니다. 여기에 더해서 밤에는 우리 몸의 도파민 농도가 자연스럽게 떨어져요. 도파민은 우리 뇌에서 움직임을 조절하는 중요한 물질인데 이게 부족하면 다리가 나를 움직여달라고 신호를 보내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정말 중요한 사실 하나를 말씀드리면 이 모든 현상이 마그네슘 부족과 직결되어 있다는 겁니다. 마그네슘은 우리 몸에서 300가지가 넘는 생화학 반응에 관여하는 필수 미네랄이에요. 특히 근육과 신경의 정상적인 기능에 절대적으로 필요한 성분이죠. 이게 부족하면 근육이 제대로 이완되지 않고 신경이 과도하게 예민해집니다. 혹시 여러분 중에 다리 저림과 함께 이런 증상들도 있으신 분 계신가요? 종아리가 자주 당긴다거나, 눈꺼풀이 파르르 떨린다거나, 잠들기가 어렵다거나, 이 모든 게 마그네슘 부족의 전형적인 신호들이에요. 그런데 마그네슘만큼 중요한 게 또 하나 있어요. 바로 철분입니다. 최근 연구에 따르면 하지불안 증후군 환자의 80%에서 뇌철분 부족이 발견됐다고 해요. 철분은 도파민을 만드는데 꼭 필요한 성분이거든요. 철분이 부족하면 도파민 생성이 줄어들고 결국 다리에 이상한 감각이 생기게 됩니다. 그런데 여기서 주의하실 점이 있어요. 혈액 검사에서 철분 수치가 정상으로 나와도 뇌의 철분은 부족할 수 있다는 겁니다. 이제 구체적으로 다리 저림이 어떤 형태로 나타나는지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하지불안 증후군이에요. 이건 정말 독특한 특징이 있어요. 가만히 앉아 있거나 누워 있으면 다리가 저리고 불편한데 움직이면 증상이 완화돼요. 마치 다리가 쉬지 말고 움직이라고 명령하는 것 같아요. 환자분들이 표현하시는 방식도 정말 다양해요. 개미가 기어다니는 것 같다, 전기가 오는 것 같다, 뜨겁다가 차갑다가 한다, 뭔가 꿈틀거린다. 이런 식으로 말씀하세요. 두 번째는 말초신경병증입니다. 이건 주로 당뇨병이나 비타민 부족으로 생기는데
발끝부터 시작해서 점점 위로 올라오는 특징이 있어요. 양말을 신는 것 같은 느낌이 계속 든다거나 발바닥에 뭔가 깔린 것 같은 느낌이 들면 이쪽을 의심해 봐야 해요. 세 번째는 혈액순환 장애예요. 오래 앉아서 일하시거나 다리를 꼬고 앉는 습관이 있으시면 혈액순환이 나빠져서 다리가 저릴 수 있어요. 특히 찬 곳에 있을 때 증상이 더 심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네 번째는 척추 문제입니다. 허리 디스크나 척추관 협착증이 있으면 척추에서 나오는 신경이 눌려서 다리까지 저린 증상이 나타날 수 있어요. 자, 이제 원인을 알았으니 해결법을 알아보겠습니다. 가장 중요한 건 마그네슘 보충이에요. 음식으로는 견과류, 씨앗류, 녹색 잎채소, 다크 초콜릿 등이 좋아요. 특히 아몬드는 마그네슘의 보고라고 할 수 있는데 23개 정도만 드셔도 하루 권장량의 20%를 섭취할 수 있어요. 호두도 정말 좋은 선택이에요. 호두 5개에는 상당량의 마그네슘과 함께 오메가3 지방산도 들어있어서 신경 건강에 도움이 됩니다. 시금치도 마그네슘이 풍부해요. 시금치 한 컵에는 하루 권장량의 40% 정도가 들어있거든요. 다만 시금치에는 옥살산이 있어서 칼슘 흡수를 방해할 수 있으니까 살짝 데쳐서 드시는 게 좋습니다. 다크 초콜릿도 의외의 마그네슘 공급원이에요. 카카오 함량 70% 이상의 다크 초콜릿 한 조각에는 하루 권장량의 16% 정도가 들어있어요. 그런데 음식만으로는 충분한 마그네슘을 섭취하기 어려운 경우가 많아요. 현대 농업으로 인해 토양의 미네랄이 부족해져서 예전에 비해 음식의 마그네슘 함량이 많이 줄었거든요. 필요에 따라서는 마그네슘 보충제를 고려해 보실 수도 있어요. 마그네슘 글리시네이트나 마그네슘 시트레이트 형태가 흡수율이 좋습니다. 하루 300에서 400mg 정도가 적당한데 처음에는 적은 양부터 시작해서 점차 늘려가세요. 드시는 시간도 중요해요. 저녁 식사 후나 잠들기 전에 드시면 근육 이완과 수면 개선에 도움이 됩니다. 철분 보충도 필요할 수 있어요. 철분이 풍부한 음식으로는 붉은 고기, 간, 계란 노른자, 시금치, 콩류 등이 있어요. 철분 흡수를 높이려면 비타민C가 풍부한 음식과 함께 드시는 게 좋아요. 예를 들어 시금치를 드실 때 토마토나 오렌지와 함께 드시거나 콩을 드실 때 피망이나 브로콜리와 함께 드시면 철분 흡수율이 높아집니다. 반대로 철분 흡수를 방해하는 것들도 있어요. 커피나 차의 탄닌, 유제품의 칼슘, 곡물의 피틴산 등이 철분 흡수를 방해할 수 있으니까 철분이 풍부한 음식을 드실 때는 시간 간격을 두고 드세요. 이제 생활습관 개선 방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규칙적인 운동이에요. 적당한 유산소 운동은 혈액순환을 개선하고 신경 기능을 향상시켜서 다리 저림 증상 완화에 도움이 됩니다. 하지만 너무 격렬한 운동이나 늦은 시간의 운동은 오히려 하지불안 증후군을 악화시킬 수 있으니까 주의하세요. 두 번째는 다리 스트레칭이에요. 종아리 스트레칭, 허벅지 앞뒤 스트레칭, 발목, 돌리기 등을 꾸준히 해주시면 근육 긴장이 완화되고 혈액순환이 개선됩니다. 세 번째는 수면 환경 개선입니다. 침실 온도는 18도에서 20도 정도로 시원하게 유지하시고 침구는 너무 무겁지 않은 걸로 선택하세요. 다리 부분이 압박받지 않도록 이불을 느슨하게 덮는 것도 중요해요. 침대 발치를 약간 높여주는 것도 도움이 됩니다. 베개나 쿠션을 이용해서 다리를 심장보다 약간 높게 올려주면 혈액순환이 개선돼요. 네 번째는 스트레스 관리예요. 스트레스는 마그네슘 소모를 늘리고 신경을 예민하게 만들어서 다리 저림을 악화시킬 수 있거든요. 명상, 깊은 호흡, 요가, 독서, 음악 감상 등이 도움이 됩니다. 다섯 번째는 카페인과 알코올 섭취를 줄이는 거예요. 둘 다 마그네슘 배출을 늘리고 수면의 질을 떨어뜨려서 다리 저림을 악화시킬 수 있어요. 특히 저녁에는 카페인을 피하시고
대신 카페인 없는 허브차나 따뜻한 우유를 드세요. 6번째는 금연입니다. 흡연은 혈관을 수축시켜서 혈액순환을 방해하고 말초 신경에도 악영향을 미칠 수 있거든요. 이제 즉각적인 완화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밤에 갑자기 다리가 저릴 때 바로 시도해 볼 수 있는 방법들이에요. 첫 번째는 온냉요법입니다. 따뜻한 물과 차가운 물을 번갈아 가면서 적용하는 방법인데 혈관의 수축과 이완을 반복시켜서 혈액순환을 개선해줘요. 따뜻한 물 38도에서 40도의 다리를 담그고 차가운 물 15도에서 18도에 번갈아 가면서 적용하세요. 두 번째는 부드러운 마사지예요. 너무 세게 누르면 오히려 신경을 자극할 수 있으니까 부드럽게 주무르는 정도가 좋아요. 발끝에서 무릎 쪽으로, 즉 심장 방향으로 마사지 하시면 정맥혈 순환이 개선됩니다. 라벤더나 페퍼민트 오일을 한두 방울 발라주시면 더 효과적이에요. 라벤더는 근육을 이완시키고 페퍼민트는 혈액순환을 개선해줍니다. 세 번째는 간단한 스트레칭이에요. 침대에서도 할 수 있는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누운 상태에서 무릎을 가슴 쪽으로 당겨서 유지해 주세요. 한쪽씩 번갈아 가면서 하시면 됩니다. 발목을 시계 방향으로 10번, 반시계 방향으로 10번 돌려주시고 발가락을 쭉 펴서 종아리가 당기는 느낌이 들도록 유지한 다음 발가락을 몸쪽으로 당겨서 유지해 주세요. 마지막으로 다리 전체를 가볍게 털어주는 동작을 해보세요. 이렇게 하면 상당한 완화 효과를 느끼실 수 있을 거예요. 네 번째는 호흡법입니다. 깊고 천천한 호흡은 자율신경을 안정시켜서 근육 긴장을 완화해줘요. 들이마시고 참고 내쉬는 호흡법을 여러 번 반복하시면 마음도 편안해지고 다리 불편감도 줄어듭니다. 다섯 번째는 자세 바꾸기예요. 누워있을 때 증상이 심하면 잠시 일어나서 천천히 걸어보세요. 하지불안증후군의 경우 움직이면 증상이 완화되는 특징이 있거든요. 다만 너무 오래 걷지는 마시고 가볍게만 하세요. 여섯 번째는 족욕입니다. 따뜻한 물에 발을 담그고 있으면 혈액순환이 개선되고 근육이 이완돼서 저림 증상이 완화됩니다. 물 온도는 38도에서 40도 정도가 적당해요. 일곱 번째는 압박 스타킹이에요. 적당한 압력으로 다리를 압박해주는 스타킹을 신으면 혈액순환이 개선돼서 저림 증상이 완화될 수 있어요. 다만 너무 꽉 조이는 스타킹은 오히려 혈액순환을 방해할 수 있으니까 적당한 압력의 제품을 선택하세요. 여덟 번째는 수면 자세 조절입니다. 다리 사이에 베개를 끼우거나 무릎 아래에 쿠션을 받쳐주면 다리 압박이 줄어들어서 편안해질 수 있어요. 아홉 번째는 이완요법이에요. 발가락부터 시작해서 종아리, 허벅지, 허리 순서로 차례대로 힘을 빼면서 이완시켜 보세요. 각 부위에 힘을 주었다가 완전히 힘을 빼는 방식으로 하시면 근육 긴장이 풀려요. 열 번째는 환경 조절입니다. 침실을 시원하게 유지하고 습도도 50에서 60% 정도로 맞춰주세요. 침구는 통풍이 잘 되는 소재로 선택하시고 발 부분이 답답하지 않도록 이불을 느슨하게 덮으세요. 이제 장기적인 관리 방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수면 패턴을 규칙적으로 만드는 것이 정말 중요해요. 매일 같은 시간에 잠자리에 들고 같은 시간에 일어나는 습관을 만들어 보세요. 우리 몸의 생체 리듬이 정상화되면 호르몬 분비도 안정되고 신경계도 균형을 찾게 됩니다. 잠들기 전에는 자극적인 활동을 피하세요. 스마트폰이나 텔레비전 시청, 격렬한 운동, 큰 식사 등은 신경을 흥분시켜서 수면의 질을 떨어뜨려요. 대신 따뜻한 목욕이나 독서, 가벼운 스트레칭, 명상 같은 마음을 편안하게 하는 활동을 하세요. 식사 패턴도 중요해요. 저녁 식사는 잠들기 전에 마치시고 너무 맵거나 짜거나 단 음식은 피하세요. 대신 마그네슘이나 트립토판이 풍부한 음식들을 드시면 좋습니다. 바나나, 아몬드,
따뜻한 우유, 체리 등이 자연스럽게 잠을 유도하고 근육을 이완시켜줘요. 수분 섭취도 신경 써야 해요. 탈수는 근육 경련과 신경 기능 저하를 일으킬 수 있거든요. 하루에 충분한 물을 마시되 저녁에는 너무 많이 마시지 마세요. 운동 계획도 체계적으로 세워보세요. 정기적인 유산소 운동과 근력 운동을 병행하시면 혈액순환도 개선되고 근육량도 늘어나서 전체적인 건강 상태가 좋아집니다. 특히 하체 근력 운동은 다리 혈액순환에 직접적인 도움이 돼요. 스쿼트, 런지, 카프 레이즈 같은 운동들을 꾸준히 하시면 종아리 근육이 강화되어서 혈액을 심장으로 밀어 올리는 펌프 기능이 향상됩니다. 하지만 운동할 때 주의하실 점이 있어요. 처음에는 강도를 낮게 시작해서 점차 늘려가시고 운동 후에는 반드시 충분한 스트레칭을 해주세요. 갑작스럽게 강한 운동을 하면 오히려 근육 경련이나 저림이 더 심해질 수 있거든요. 운동 시간도 중요한데 저녁 늦은 시간에 운동은 피하세요. 운동으로 인한 흥분 상태가 밤까지 지속되면 하지불안 증후군이 악화될 수 있어요. 스트레스 관리도 정말 중요한 부분이에요. 만성적인 스트레스는 마그네슘을 소모시키고 염증을 증가시켜서 신경계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거든요. 스트레스 관리 방법은 개인차가 있지만 일반적으로 효과적인 방법들을 소개해 드릴게요. 규칙적인 명상, 취미 활동, 사회적 관계 유지, 자연과의 접촉 등이 모두 도움이 됩니다. 이제 중요한 주의사항들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다리 저림 증상이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반드시 병원에 가서 정확한 검사를 받아보세요. 갑자기 한쪽 다리에만 심한 저림이나 마비가 온 경우, 다리 저림과 함께 심한 통증이나 부종, 색깔 변화가 나타나는 경우, 점점 증상이 악화되어서 일상생활에 심각한 지장을 주는 경우, 다리 저림과 함께 발열이나 체중 감소, 극심한 피로감 등이 동반되는 경우입니다. 당뇨병이 있으신 분이 새로운 저림 증상이 생기거나 기존 증상이 급격히 악화되는 경우에도 반드시 병원에 가세요. 보충제를 드실 때도 주의하세요. 다른 약물을 복용하고 계신 분들은 상호작용의 가능성이 있으니까 반드시 의사나 약사와 상담 후에 드세요. 마그네슘 보충제는 일부 항생제나 이뇨제와 상호작용할 수 있고 철분 보충제는 일부 약물의 흡수를 방해할 수 있거든요. 그리고 보충제만으로 모든 문제가 해결될 거라고 기대하지 마세요. 보충제는 말 그대로 보조적인 역할이고 가장 중요한 건 전체적인 생활 습관 개선입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앞서 약속드렸던 치명적인 실수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다리 저림을 해결하려고 열심히 노력하시다가도 한 가지 실수 때문에 오히려 증상을 더 악화시키는 경우가 있어요. 그 실수가 바로 과도한 자극입니다. 다리가 저리면 본능적으로 세게 주무르거나 뜨거운 물에 오래 담그거나 강한 마사지를 받으려고 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하지만 이런 과도한 자극은 오히려 신경을 더 예민하게 만들어서 증상을 악화시킬 수 있습니다. 특히 하지불안 증후군의 경우에는 강한 자극이 오히려 역효과를 낼 수 있어요. 신경이 과도하게 흥분하면 밤에 증상이 더 심해질 수 있거든요. 올바른 방법은 부드럽고 지속적인 관리입니다. 세게 누르는 대신 부드럽게 마사지하고 뜨거운 물 대신 적당한 온도의 물을 사용하고 한 번에 오래 하는 대신 짧게 자주 해주세요. 또 다른 실수는 즉시 효과를 기대하는 것입니다. 다리 저림은 대부분 오랜 시간에 걸쳐 누적된 문제이기 때문에 해결도 시간이 걸려요. 보통 생활 습관을 바꾸고 상당한 시간이 지나야 뚜렷한 효과를 느낄 수 있습니다. 며칠 해보고 효과가 없다고 포기하시거나 더 강한 방법을 찾아서 이것저것 시도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이렇게 되면 오히려 몸의 균형이 깨져서 증상이 악화될 수 있습니다. 세 번째 실수는 한 가지 방법만 고집하는 것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다리 저림의 원인은 복합적인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영양소 보충만 하거나 운동만 하거나
마사지만 하는 식으로 한 가지 방법만 고집하면 효과가 제한적일 수 있어요. 가장 좋은 건 영양 관리, 운동, 스트레스 관리, 수면 관리 등을 종합적으로 접근하는 겁니다. 네 번째 실수는 다른 건강 문제를 간과하는 것입니다. 다리 저림이 당뇨병, 갑상선 질환, 신장 질환 등의 증상일 수 있는데 이런 근본 원인을 해결하지 않고 증상만 완화하려고 하면 한계가 있어요. 정기적인 건강검진을 통해 다른 질환이 없는지 확인하시고 만약 기저질환이 있다면 그것부터 치료하시는 게 우선입니다. 다섯 번째 실수는 무작정 따라하기입니다. 인터넷이나 주변에서 들은 정보를 그대로 따라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개인차가 있기 때문에 모든 방법이 모든 사람에게 맞는 건 아니에요. 특히 보충제의 경우 개인의 건강 상태나 복용 중인 약물에 따라 부작용이 생길 수 있으니까 반드시 전문가와 상담 후에 시작하세요. 여섯 번째 실수는 생활 습관은 그대로 두고 증상만 없애려고 하는 것입니다. 흡연, 과도한 음주, 불규칙한 수면, 스트레스 같은 근본적인 원인들은 그대로 두고 마사지나 보충제만으로 해결하려고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하지만 이런 방법으로는 일시적인 완화는 될지 몰라도 근본적인 해결은 어려워요. 일곱 번째 실수는 참고 견디기입니다. 나이가 들면 당연하다고 생각하거나 병원에 가기 귀찮다고 해서 그냥 참고 지내시는 분들이 많아요. 하지만 다리 저림은 더 심각한 질환의 초기 신호일 수 있고 방치하면 증상이 더 악화될 수 있어요. 여덟 번째 실수는 약물에만 의존하기입니다. 병원에서 처방받은 약만 먹으면 모든 게 해결될 거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물론 약물 치료가 필요한 경우도 있지만 대부분의 다리 저림은 생활 습관 개선과 함께 관리해야 더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어요. 아홉 번째 실수는 너무 많은 것을 한꺼번에 시도하기입니다. 좋다는 방법들을 모두 한꺼번에 시작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이렇게 되면 어떤 방법이 효과가 있는지 알기 어렵고 몸에 부담이 될 수도 있어요. 차근차근 하나씩 시도해 보시면서 자신에게 맞는 방법을 찾아가세요. 열 번째 실수는 포기하기입니다. 몇 가지 방법을 시도해 보고 효과가 없으면 금방 포기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하지만 다리 저림은 복합적인 원인으로 발생하는 경우가 많아서 여러 가지 방법을 꾸준히 시도해 봐야 해요. 포기하지 마시고 인내심을 갖고 꾸준히 관리하시는 게 중요합니다. 마지막으로 여러분께 당부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습니다. 다리 저림은 분명히 괴로운 증상이지만 올바른 방법으로 관리하면 충분히 개선할 수 있는 문제예요. 중요한 건 조급해하지 마시고 꾸준히 실천하는 겁니다. 오늘 말씀드린 방법들 중에서 자신에게 맞는 것들을 선택해서 차근차근 시도해 보세요. 처음에는 한두 가지부터 시작해서 점차 늘려가시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자신의 몸을 잘 관찰하세요. 어떤 활동을 했을 때 증상이 좋아지는지, 어떤 음식을 먹었을 때 편안해지는지, 어떤 스트레스를 받았을 때 증상이 악화되는지 등을 기록해 보시면 자신만의 관리법을 찾을 수 있을 거예요. 건강한 밤, 편안한 잠을 되찾으시길 진심으로 바랍니다. 오늘 말씀드린 내용들이 여러분의 소중한 밤잠을 지켜드리는 데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특히 마그네슘 보충, 다리 저림 때문에 고생하고 계신 모든 분들이 하루빨리 편안한 밤을 되찾으시기를 바라며 오늘 이야기를 마치겠습니다. 여러분의 건강한 수면을 응원합니다. 좋은 하루 되세요.